이번 콘텐츠에서는 학습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미래의 교육의 미래가 바뀌더라도 동기부여된 사람이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오래 학습한다라는 것은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학습 동기는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여전히 빠질 수 없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중에서 아마 동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봤다라거나 혹은 본격적으로 학습 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다라고 했을 때 꼭 들어봤을 법한 단어가 바로 이것들이죠.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 쉽게 연상하자면 외적 동기는 내 밖에 무엇인가, 즉 보상을 바라거나 혹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내적 동기는 내 안에 무엇인가, 즉 내가 스스로 그냥 하고 싶어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죠. 공부 자체가 재미있다거나 그 공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보통 내적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기 결정성 이론, 영어로는 Self-Determination Theory라고 하고요. DC와 라이언이라는 두 분이 아주 오랫동안 이 이론을 발전시켜 왔죠. 이 이론이 교육 심리학 분야에서 아주 대히트를 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이론을 굉장히 많이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론이고 꼭 한 번쯤은 배워볼 만한 이론인데요. 이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자기결정성입니다. 이 자기결정성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동기는 어떤 행동을 얼마나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행동,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학습이라는 행동에 비추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학습이라는 행동을 전적으로 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내재 동기,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외재 동기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만 봐도 아까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까 그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라는 화면에서는 internal, external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번에는 intrinsic과 extrinsic이라고 하죠. 영어 차이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건 패스하고 여튼 자기 결정성,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내 안에 있는가 혹은 내 안에 있지 않고 누군가 밖에서 선택을 해주는가 라는 데 바로 이 동기, 힘이 달려있다라는 게 이 자기결정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의 재미있는 그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내재 동기 말고 외재 동기 말고 무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amotiv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애초에 공부라는 걸 대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굉장히 슬프지만 우리가 학습자로서 많이 해보았던 혹은 교사로서 부모로서 많이 들어보는 그런 말이 바로 무동기 상태라고 하죠. 동기라는 것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 굉장히 슬픈데요. 하여튼 이 무동기 상태에 있을 바에야 외재 동기라도 있는 게 낫다라는 것이 이 동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죠. 평상시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용돈 때문에 공부하는 건 나쁘지만 용돈 때문에라도 공부하니 차라리 다행이다. 그런 말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 내재 동기 말고 외재 동기 있는데요. 외재 동기가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선택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채로운 유형으로 구분된다라는 점에 있어요.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했던 생각과는 좀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생각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극단적인 외재 동기는 정말 스스로의 결정은 1%도 개입되지 않아서 누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라며 하는 공부를 의미하는데 점점 그 공부의 동기가 나의 마음을 설득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1단계는 부모님을 혹은 선생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공부하는 단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님께 혹은 선생님께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단계예요.
뭐 시키니까 하는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긴 한데 그 이유가 전적으로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하면 2단계가 되는데 공부를 하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성인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쓰려고 혹은 뭐 자격증 시험을 공부할 때가 이런 동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즘에 뭐 아동 청소년들은 무엇인가를 만들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혹은 유튜브 영상 편집 방법을 배우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동기에 해당이 되겠죠. 3단계는 조금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동기가 와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진 않지만 의미 있다거나 중요하다거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부하는 단계죠. 그래도 2단계까지 오면 나름대로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꽤 내재 동기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그 공부 자체가 재미있어서 몰입하게 되는 그런 경지라고 보긴 어렵죠. 뭐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가까운가요? 여러분이 아니라면 혹은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지금까지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 그리고 외재 동기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공부 자체가 재미있어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남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에서 의미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면 그래도 꽤 좋은 동기가 아닐까? 맞아요.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그런 동기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도전이나 스트레스, 지루함이나 혹은 좌절을 마주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심리적인 안정감도 높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동기라는 것을 단순히 두 개로 나눠서 외적 동기 무조건 나쁘고 내적 동기를 무조건 높여줘야 돼가 아니라 내재 동기,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공부가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공부하는 외재 동기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동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동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범위가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끝낼 수가 없죠. 대체 내재 동기를 높이려면 혹은 외재 동기 중에서도 그래도 공부 자체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그 이야기는 이 다음 콘텐츠에서 해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있도록 할게요.